자, 오늘은 나 왜 맨날 수업할 때 자그러는 거겠어? 자, 134페이지 표현. 134페이지. 여기 사수중 아닌 거 손중이밖에 없잖아. 가람이 사수중 맞지? 준섭이 사수중 맞지? 너네 입학에서 졸업이야? 네? 전학이야? 아니면 입학 졸업이야? 입학 졸업. 가람이 전학이야? 몇 학년 때 전학 갔어? 2학년 끝날 때. 2학년 끝날 때쯤. 너는 1년밖에 안 다녔네 그러면? 2학년. 입학 졸업. 사수중 2학년 때 보시면요. 사실 경우의 수 파트가 있었어.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사실 그 파트를 사수중 같은 경우는 거의 시험을 안 치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서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 가람이 혹시 2학년 말에 경우의 수라는 파트 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오래됐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네가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선생님 뭐 수업을 항상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잘 들어주시면 뭐 학교에서 한번 보긴 봤지. 보긴 봤는데 저기 저 도강 하시는 분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은 말은 뭔 말인지 몰라 보통. 문제를 한글로 이해를 못해. 문제가 복잡해서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간략하게 이제 내용만 정리해주는 파트고 실제로 너네가 문제를 다 풀어보고 이거는 약간 선생님이 매년 하는 얘기지만 유진이는 옛날에 수업할 때 들어봤겠지만 이 파트 특히나 노가다 파트야. 수학은 사실 알고 보면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공식에 넣으면 되겠지? 아니야. 수학은 그냥 그 노가다들을 조금 괜찮은 방법으로 정돈하는 공식이 있을 뿐이지만 수학의 근간이 되는 부분은 결국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감승제 거든. 그 중에서도 이 경우의 수 파트 혹은 2학년 올라가서 나는 문과 할 거예요. 손. 너네 둘이 이과야? 넌 모르겠어. 넌 문과?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수능에서 확통을 쳐야 돼. 문과인데 미적분이나 기하 칠 수는 없으니까. 확통 파트가 특히나 노가다 파트야. 생 노가다 파트야. 그거를 항상 베이스에 깔고 문제를 읽었을 때 선생님 색칠은 공식이 뭐예요? 뭐는 공식이 뭐예요? 이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풀어. 물론 중간중간에 쉽게 푸는 방법이 존재는 하는데 이 경우의 수 파트는 일단 기본은 노가다다 라는 걸 반드시 바닥에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먼저 순율과 조합이라는 제목과는 다르게 시작이 사건과 경우의 수부터 시작합니다. 알고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좀 보여줄게. 이거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베이직스이고요. 여기 보면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확률을 해가지고 경우의 수랑 확률을 배웠었어. 중학교 2학년, 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책이야. 고등학교 책이 아니라고. 근데 모르지. 이 봐봐. 여기 표는 뭐 똑같다? 여기도 사건과 경우의 수. 여기도 사건과 경우의 수. 똑같아요. 기억 안 나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자, 먼저 사건. 영희가 한번 읽어봅시다. 경우의 수는? 네요. 근데 뭐 거창하게 있는 게 아니고 준섭이가 문제 1번 위에 문제에 있는 거 말고 위에 통합 문제 한번 읽어봐봐. 한 개의 주사위 이거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구하시오. 그래서 01에 뭐래? 소수의 눈이 나온다. 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가 아니고 소수. 아저씨 주사위에 소수가 어딨어? 0.7 이런 거 있나? 아니요. 아 요새 또 중학교 애들이 그거 배우느라 좀 민감해.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결과가 사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쓰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게 사건이란 얘기지. 그럼 주사위 눈 중에 소수의 눈이 몇 개 있어요? 뭐뭐뭐 있어요? 2, 3, 5. 그럼 여기서 질문. 송준섭 씨, 네. 소수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랑. 그렇지. 항상 대답이 똑같아요. 김예원 씨, 소수가 뭐예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와, 그때까지 공부 좀 했나 봐. 소수라고 물으면 항상 약수가 혹은 약수를 1과 맨날 애들 대답하면 물으면 야 소수가 뭐야? 1과 자기 자신이요. 아니 뭐가 1과 자기 자신인데 약수가 1이랑 지밖에 없는 거. 2의 약수 뭐뭐 있지? 그거밖에 없잖아. 1하고 지밖에 없지? 이게 소수란 말이야. 항상 단어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그랬을 때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3가지. 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워. 어렵지 않지? 그럼 오른쪽 합의 법칙과 고백 법칙. 셋. 네. 눈이 뭐예요? 주사위 보면은 점 1 찍혀있고 점 2 찍혀있고 그렇잖아. 그걸 주사위 눈이라 그래. 자, 아닌가? 승lem특구의 만화 주인공 이름이 송준섭이 아닌가? 준섭이가 사소동에서 삼적으로 갈 거야. 이건 가정이 알겠지? 뭐 실제로 있네 없네 따지면 안 돼, 알겠지? 근데 사소동에서 삼적으로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대요. 뭐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막 적는 거야. 알겠지? 실제로 버스 번호가 있네 없네 따지면 안 돼. 세 개가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네 개가 있대요. 라고 했을 때 준섭이가 사수동에서 칠곡 삼지구를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입니까? 너 열 몇 가지 있어? 한승 갈 수 있어. 아니 가는 거라니까. 여기서 바로 가는 거야. 다이렉트야. 없지만 네. 내가 그래서 실제를 생각하지 말라잖아. 없어. 여기서 삼종을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거. 아, 그 펜칠 타면 갈 수도 있겠다. 그지? 바로 가는 방법이 버스는 세 가지, 지하철 네 가지야. 그럼 토탈 몇 가지? 7가지라는 거지. 이게 바로 무슨 법칙? 합의 법칙. 합의 법칙 준섭이가 읽어보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며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M. 자, 여기서 사건 A는 사수동에서 삼주구를 버스 타고 가는 사건이 되는 거고, 사건 B는 사수동에서 삼지구를 지하철 타고 가는 사건이 되는 거야. 그럼 버스 타고 가는 사건이 경우의 수가 3가지, 지하철 타고 가는 경우의 수가 4가지. 그런데 얘네들이 동시에 안 일어난단 말이야. 환승이 안 된다고. 버스랑 지하철 동시에 탈 수가 없잖아. 그랬을 때 그럼 얘네들이는 동시에 못 일어나니까 얘 또는
얘가 일어날 확률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더하기 계산을 하게 되고 그때 그걸 우리가 합법칙이라고 한다. 경우의 수 M 3가지, 경우의 수 N 4가지, 그래서 토탈 7가지 나오는 요런 케이스의 계산법을 합의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합법칙은 당연히 동시에 못 일어나겠지. 동시에 못 일어나야 돼. 네. 손중희 씨가 맥도날드를 갔어. 나는 햄버거 메뉴는 맥도날드는 잘 알고 있으니까 맥도날드로 할게. 손중희 씨가 맥도날드를 갔는데 뭐 비겁하게 세트 같은 거 시키면 안 돼. 무조건 햄버거 단품과 음료수 단품만 시킬 거야. 그래서 손중희 씨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뭐 제일 좋아하나? 빅맥. 아저씨 햄버거 먹을 줄 아는 거 봐. 준섭은 뭐 좋아하나? 종류를 잘 몰라? 뭐 주로 어디가 햄버거 먹어? 다 골고루. 골고루? 근데 그냥 메뉴판 보고 시키는가? 네, 그냥 사진 보고. 아 비겁한 친구네. 지금은 단종된 메뉴인데 더블 큐피시라고 했어.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 버거라고.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다. 요렇게 3가지 햄버거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음료수는 상남자답게 제로콜라 이런 거 하남자만 시키는 거 알겠지? 상남자답게 환타 이런 것도 하남자만 시키는 거야. 콜라랑 사이다만 고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중휘가 얘네 둘이를 동시에 시켜서 만들 수 있는 조합 개수가 몇 개가 나오겠어? 6개가 나오겠지. 맞지? 그때 얘네 둘이를 곱하게 되잖아. 왜? 요 중에 하나랑 요 중에 하나가 동시에 선택이 되겠지. 곱의 법칙 그러면 읽어보자. 그 사건의 비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그 사건 A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 사건 A는 햄버거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사건 B는 콜라랑 사이다 중에 하나 고르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총 3가지인데 빅맥도 각각에 대해서 콜라 사이다가 일어날 수 있고 쿼터 파운드도 각각 일어날 수 있고 195도 195 진짜 맛있거든. 더블 195 없어진 게 참 맛있다. 요랬을 때 이 두 사건 AB가 잇따라 일어나지. 연이어 물론 이제 순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어쨌든 동시에 일어날 때 이때 얘네들을 곱하게 되는데 그게 곱의 법칙. 라고 중학교 때는 이거 보면 알겠지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배웠고 그래서 M-N 여기 똑같이 있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동시에 일어나도 되고 잇따라 일어나도 되고 상관없어. 어쨌든 둘 다 선택 가능하다 이 얘기야. 그래서 곱하기라고 배웠어요. 교육과정이 중학교 때 배웠다고 고등학교 때 당연하게 알 거라고는 잘 생각 안 하거든. 그래서 한 번 더 가르쳐 주는 거야. 뭐 공식 계산 이런 거야 매번 하던 거니까. 그치? 자, 뒤에 나오가 볼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문덩그려 얘기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 내용 보면은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라든지 뭐 이웃하게 일렬로 세우는 거, 자연수, 대표 뽑는 거 나눠서 가르쳤거든. 맞나?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고 뭉뚱그려서 가르치고 있어요. 대신에 이 중간에 보면요. 도루망, 약수, 색칠 뭐 이런 거 나오거든. 근데 이런 것도 나와요. 일렬, 이웃, 자연수, 대표 이런 것도 나와. 그래서 각각의 부류별로 한 문제씩 총 7문제를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 보면서 뭘 느껴야 돼? 아, 이웃하게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하시면 안 돼.
경우의 수는 개쌍 노가다구나 라고 생각하셔야지. 자, 먼저 첫 번째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 우리는 준섭이랑 중이랑 야 그래도 마침 성이 다 다르네. 유진이 끼워줘야지. 유진이랑 예원이랑 가람이랑 5명을 일렬로 세울 거야. 자, 줄 서. 나란히 첫 번째부터. 여기 선생님 서 있어. 야, 내 앞에. 야, 요새도 그런 얘기 하나? 일렬 종대로 서라 이런 얘기 하나? 안 하나? 해야 안 해? 학교에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 네, 들어봤어. 너는 운동부라서 있을 수도 있어. 얘는 들어봤어? 아, 못 들어봤어? 일렬 종대 이러면 이제 일자로, 횡대는 옆으로, 가로 세로. 선생님 앞에 줄 서세요. 그러면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 너 5명 중에 아무나 한 명 쓰면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쓸 수 있는 사람은? 네. 앞에 서는 사람 빼고 나머지가 써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쭉 곱하는 이런 계산이 있었지. 요거를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해요. 5부터 한 개씩 줄여서 계속 1까지 곱하는 거야. 그러면 7 팩토리얼 이렇게 적혀있으면 어떻게 계산해라?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해라 라는 얘기 알겠지?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부른다고? 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중학교 때는 아마 안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확률로 그래? 요게 이제 어디 나오는 내용이냐면 여기 뒤에 순열 넘어가서 이거 잠깐 볼게요. 140번 140페이지 140페이지 괄호 2번에 계승이라고 있지? 맞지? 요게 요거예요. 사실 우리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많이 했어. 맞지? 이 5명을 모두 줄 세울 수도 있지만 그 중에 2명만 뽑아서 줄 세울 수도 있어.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 순열 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일단 패스할게요. 중학교 때는 이 중에 2명만 나열하는 것도 배웠거든. 자, 그 다음에 이웃하게 일렬로 세우는, 자, 이 5명이 줄을 쓸 건데 준섭이랑 중이는 묶어서 얘네들은 무조건 이웃하게 줄 서야 된대.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겠어? 요 두 친구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요 한 묶음인 친구들과 나머지 3 친구들 총 몇 명을 줄 세우는 거지? 4명. 4명! 끝까지 다 줄 세울 거야. 2명 뽑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세울 거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4 팩토리얼로 계산해주면 되겠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자리 바뀌는 경우도 계산을 해야 되겠지. 역시 곱하기인 이유는 그 경우마다 잇따라 일어나니까 뭐 묶음, 유진이, 예원이, 가람이 요렇게 섰는 경우에도 준섭이 중이일 수도 있고 중이 준섭이일 수도 있겠지. 각각 경우마다 2가지씩 다 나온단 말이야. 혹은 뭐 이렇게 돼 있어도 요 경우에도 준섭이 중일 수도 있고 중이 준섭일 수도 있단 말이야. 요랬을 때 쓰는 게 앞에서 배운 곱법칙이지. 요런 식으로 모든 케이스마다 너네가 짱구를 굴려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노가다 파트. 자연수 교수도 마찬가지야.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자, 0, 1, 2, 3, 4 5개의 숫자를 가지고 3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손중희씨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까요? 10으로 얘기해도 돼. 그냥 그 계산 다 안 하고. 일단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얘기야. 왜?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못 들어가. 맞죠? 그럼 여기는 0 빼고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는 여기 선택한 친구 하나 빼고
남은 3개에다가 이제 두 번째 자리부터는 0 들어가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매번 케이스마다 너네가 디테일을 다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막무가내로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는 파트가 아니야. 내가 생각을 하고 머리를 꽉 조아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특히나 이런 거 이건 어려우니까 이따가 이거 먼저 할까? 이런 것도 다 경우의 수 파트야. 조서봐. 네. 이거 전개하면 나오는 항 개수 몇 개야? 한 3개, 4개가 나와. 4개. 자, 3개라고 대답한 사람은 머릿속에 공식이 들어있는 거지. 내가 모르는 거는 한 개수야. 요 두 친구가 똑같이 x상수로 곱해졌다면 똑같은 동류항이 생겨서 결과물로는 3개밖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얘는 지금 다 달라. 그러면 얘도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얘 둘 중에 하나 고르고 그리고 얘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계산한 게 결국 전개식이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총 4번 계산하지? 그런 식으로 너네가 생각을 다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 유형별로 위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맨날 그렇게만 문제 풀고 있으면 정작 시험 칠 때 기억 안 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너네가 짱구를 굴리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도로망도 마찬가지. 아까 칠곡에서 저기 삼지곡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이제 A, B, C, D가 있고요. 이렇게 생겼나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대요. 됐나? 그래서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고르세요 했어. 그럼 보면 알겠지만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맞지?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매 문제마다 문제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왜? 선생님 나는요 B 갔다가 다시 A 갔다가 다시 C 갔다가 다시 A 갔다가 다시 B 갔다가 D 갈래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 미친놈이지. 버스 타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 아니면. 자, 이랬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총 몇 가지? 미안, 여기 찍어서 하나, 둘, 셋. 맞아요. B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는 요게 이제 곱법칙이지. 앞에서 배웠다. 요 친구랑 요 친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잖아. 여기서 일로 갔다가 일로 가니까. 맞지?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거는 C에서 D로 가는 거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럼 결과적으로 최종 경우의 수는 이렇게 계산하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합법칙, 곱법칙 배운 것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쪼개 짱구를 계속 굴려서 계산하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제일 문제가 더럽게 나올 수 있고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 색칠하기. 색칠하기도 근데 비슷해. 근데 문제 어렵게 내면 색칠하기는 진짜 더럽게 나오는 문제야. 자, 여기 A, B, C 영역이 있는데 이 친구를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색칠을 할 거고, 유진아 보고 있어. 너 이거 다 알아? 똥개야? 아, 저거 잘해요. 잘해요. 근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빨빨빨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단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라. 즉 얘네들은 붙어있잖아. 얘네 둘이는 빨빨 이렇게 같은 색 못 칠한다. 요런 것도 너네가 짱구를 굴려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
나중 되면 막 22번 같은 경우는 그림 복잡해지고 그러면은 되게 복잡하거든. 왜? 인접한 영역을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너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 없지? 없어도 괜찮아. 뭐 이 모니터 할 때 많이 쓰는 얘기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모니터는 전부 다 RGB라고 돼 있거든. 그 돗? 야, 너네 막 FHD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 4K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FHD 같은 경우는 1920 곱하기 1080 이렇게 적혀 있으면 FHD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모니터 안에 가로로는 도트라 그래서 빛을 뿜어주는 그 조그마한 친구가 총 1980개 가로로 있고 세로로 1080개 있다는 얘기거든. 그 각각의 친구들이 전부 다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 아니면 파란색, 색 중에 한 가지 색만 내주는 거야. 그걸 막 조합해서 우리가 보는 화면이 나와. 핸드폰도 다 똑같고. 실제로는 너네 빛의 3원색, 색의 3원색 배웠어 안 배웠어? 빛의 3원색이 뭐야? 똑같아. 근데 색이랑 다른 게, 색은 빨강, 초록, 파랑 셋 다 칠하면 무슨 색이 돼? 검은색. 근데 빛은 세 개 다 나오면 흰색이라고 배웠지. 과학 시간에도 배우고 미술 시간에도 배우지. 그런 상식적인 거 배우라고 했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에요. 자, 어쨌든 요 네 가지 색깔로 중에 하나 칠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A, B, C 순서대로 칠할 거야.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빨간색 칠하고 여기는 빨간색 못 칠해. 왜? 인접 영역이거든. 그럼 여기다가 나는 초록색 칠할래. 그리고 여기는 인접 영역이 아니라서 또 빨간색을 칠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래서 요거는 좀 쉬운 문제니까 A, B, C 순서대로 계산해 주셔도 돼요. 어떻게? A에 네 가지 색깔 중에 하나 칠해. 맞지? 그리고 B에는 A 칠한 거 말고 다른 색. E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색 칠하면 되겠지? 맞지? 그리고 C에는 역시나 B에 칠한 거 말고 다른 색. 이러면 A에 칠했던 것도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짱구를 막 굴리셔야 돼요. 22번 같은 경우는 막 A에 색칠 하나 했다. 그럼 막 B에도 A 했는가 안 되고 E에도 A 했는가 안 되고 막 복잡해지거든. 그거를 너네가 막 이렇게 다 적어보는 거를 나중에 되면 수형도라 그래요. 뭐 ABC에 색칠할 건데 나 여기 빨간색 색칠해야지. 그 다음 초록색 올 수도 있고 보라색 올 수도 있고 흰색 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는 또 여기 R, G 그 다음 또 R 와도 되고 B 와도 되고 W 와도 되지. 이렇게 다 적는 걸 수형도라고 그러거든. 그런 것도 학교에서 들어봤나? 수형도? 못 들어봤으면 말이야. 아 수형도 안 들어봤어? 학교 선생님들이 수형도 얘기 안 하더라? 몰라요. 들어봤어? 가람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수영도 여기 확통 들어가면 굉장히 자주 하는데 자, 요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경우의 수 파트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너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 순열과 조합을 한꺼번에, 야 학교에서, 야 매천은 학교에서 지금 뭐하니? 매천 3명이나 있는데 왜 매천 3명 중에 한 명도 대답을 안 할까? 그 중에 너네 반 학교에서 뭐해? 온라인 수업이랑. 아이 그 마지막에 수학 수업했을 때 뭐 했냐고. 네. 사건과 경험. 순열조합 아직 안 들어갔고. 유진아 너네 반? 저 수업을 안. 제가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안 갔구나. 경호는 뭐 하고 있노? 저 뭐뭐 P 뭐 예원이는? 저희도 신년이. 응? 저희도 신년. 그 P가 순열이야.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제일 처음에 이제 계승은 아까 했어. 팩토리얼.
그 다음 배우는 친구들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확률과 통계 파트까지 끌고 가는 내용인데, 야 여기 이거 제목이 뭐야? 다시 제목이 뭐라고? 계산. 아 이제 이 파트 제목이 뭐냐고. 파트 제목이. 자, 우리가 확통까지 계속 이어서 배우는 네 가지 친구가 있어. 순열과 조합인데 그냥 순열과 그냥 순열과 그냥 조합이 있고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이 있어요. 총 네 가지를 배우거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어지면 한 번에 얘기를 합시다. 그래야 차라리 그냥 순열 조합도 덜 헷갈려. 자, 먼저 순열,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하겠다는 얘기야. 조합은 순서에 상관없이 뽑기만 하겠다는 얘기고,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너네가 이 파트에서 배우는 그냥 순열은 계산할 때 P라고 적고요. 조합은 C라고 적습니다. P는 뭐의 약자? 몰라요. 여기 안 나와있나? 나 P 약자 뭐였는지 까먹었다. C는 그냥 컨비네이션 약자거든. 조합. P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나중에 배우는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야 이렇게 생긴 건 뭐라고 읽거든. 똑똑하지. 파이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딴 데서 배웠지. 3.14 이거 할 때 원주율 할 때. 얘는 이렇게 써요 나중에. 그러면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이 뭐냐? 자, 또 쓰자. 손중일 씨, 송준섭 씨, 유가람 씨, 김예원 씨, 서유진 씨 5명 있는데 요 5명 중에서 자 반장, 부반장 뽑자. 그러면 중위 반장이랑 준섭이 반장이랑 부반장이랑 반대로 준섭이 반장이랑 중위 부반장이랑 같아 틀려? 달라. 맞지? 이게 순서대로 나열했다. 순서대로 뽑았다. 라고 해서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지? 5 곱하기 4로 계산하지? 이거를 5부터 1까지 다 곱하면 계승 팩토리얼이 됐잖아. 근데 나 이 중간에 끊고 싶어.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이 P다. 그래서 5명 중에 2명 뽑는다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 계산할 때 5부터 2개만 곱해라. 요만치만 곱해라. 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는 게 요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5P에 2라고 쓰고요. 5개 중에 자 요거 중요해. 이걸 정확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너네가 안 헷갈리거든. 이거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진짜 문제 풀 때마다 계속 헷갈려. 앞에 숫자 못 써야 되지, 뒤에 숫자 못 써야 되지, P 써야 되나 C 써야 되나 계속 헷갈린다고. 5개 중에 물론 사람인데 개라고 말해서 미안한데 5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건데 순서대로 2개를 뽑아라 라는 얘기가 5P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땐 당연한 얘기겠지만 5 곱하기 4 해주면 돼요. 그런데 반장 부반장으로 안 뽑고 그냥 학급 임원으로 뽑는데 이때 중위 준섭이 뽑으나 준섭이 중위 뽑으나 똑같지? 맞지? 순서가 어디 있어요 여기? 그 뽑히면 둘 다 학급 임원인데 그지? 그랬을 때 이렇게 순서에 상관없이 뽑을 때 쓰는 게 이 조합 컨비네이션입니다. 그래서 5개 중에 하나를 2번 뽑는데 순서에 상관없이 뽑는다 라는 게 요 C고요. 뒤에 나오는 C. 요 친구 계산 어떻게 하느냐? 얘는 똑같이 하는데 밑에다가 여기서부터 팩토리얼을 곱해요. 요거는 좀 이따가 식으로 한번 더 봅시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은 중위만 2번 뽑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중복해서 뽑는 게 요 파트고요. 요 파트는 확률과 통계에 나오게 됩니다. 이과도 내가
이제 수학 좀 알 것 같은데 내가 다른 과목 되게 못하는데 이거 수학은 좀 다른 과목보다 잘하니까 이러면은 이과라도 확통을 선택을 하면 좋다 그랬어. 뭐? 야, 내가 막 영어 4등급 나오고 국어 3등급 나오는데 수학 한 2, 3 정도 나와. 근데 확통은 있잖아. 일반 수학이랑 또 다르게 문과 애들이 대부분 선택하잖아. 아무래도 문과 가시는 분 수학이 재밌어요? 신나요? 잘 알겠어요? 아니잖아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과 가는 애들이 확통 선택해 놓으면 등급을 잘 따 보통. 그래서 내가 이과 가는 애들도 확통 선택하라고 했거든. 그때 요거를 한 번 더 요거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1학년 2학기 때 했으니까 바로 요거부터 배우거든. 그래서 확통 선택하실 3인방은 알고 계시면 좋겠지. 그래서 지금은 똑같은 친구 2번 중복해서 뽑는 거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순열 훑어봅시다. 첫 번째, 서로 다른 행계에서 알계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 자,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머릿속에 좀 지워주시면 좋겠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순서를 중요시 여기면서 알계를 뽑는 거야. 왜? 나열한다 그러면 있잖아. 나중 되면 그놈의 나열에 집착해가지고 P 써야 되는데 C 쓰고 C 써야 되는데 P 쓰고 이러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순열이니까 순서에 상관있게 뽑는다. 첫 번째 뽑은 거랑 두 번째 뽑은 거랑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장, 부반장이면 첫 번째 뽑은 친구가 반장, 두 번째 뽑은 친구가 부반장.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고요. 요 친구, 자, 계승. 밑에 계승 나오잖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이걸 복잡한 걸로 적을 건데, 하나도 안 복잡해요. 보면 쉬워요. 자, 아까 5팩토리얼 계산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잖아. n팩토리얼 계산 어떻게 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곱한다? 어디까지 곱한다. 라는 게 팩토리얼 계승이고요. 순열 같은 경우는, 그러면요, npR을 어떻게 계산했어?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이걸 r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하는데 이게 알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 이거 수식이 아니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5 곱하기 4라는 건 결국 뭐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맞나? 약분해서 날려주면 얘만 남지. 맞지? 내가 7p에 3 하고 싶다.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5인데 이게 다시 말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맞나?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다 라고 나타내 줄 수도 있다. 위에 거는 보시다시피 5팩 7팩이지. 밑에 게 2팩이 아니고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야? 3팩이란다. 여기서 이거 빼면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5. 아니 7에서 3 빼면 4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됐나요? 그 다음 그 밖에 몇 가지 외워두면 좋은 거. 밑에 순열의 수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np의 n이 얼마래? np의 n이 얼마래? 순열의 수에 동그라미 2번 보라 그러는데 멍 때리고 이게 np의 n은 n 팩토리얼이다. np의 0은 1이다. 0 팩토리얼은. 요거는 이해하기보다는 외워두면 좀 편해요. 왜? 이상하잖아. 아니 그러면요 5p의 0은 얼마예요? 5를 0번 어떻게 곱해? 아무것도 안 곱했으니까 0이야. 그지? 근데 0 팩토리얼은 0부터 1까지 곱해야 되는데 선생님 0 곱하기 1은 아니 근데 0 다음이 1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걔는 그냥 1이야. 그래서 헷갈리니까 그냥 외워두시면 편하다. 그지? 얘는 5P5. 5P5는 5부터 시작해서 5개 곱하잖아. 결국 1까지 다 곱하게 되지? 그래서 그냥 엠팩토리얼은 똑같다. 이런 얘기하고 계세요. 자, 뒤에 개념 55번.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 아까 경우의 수 파트에서 이웃하는 거 얘기해줬잖아. 그걸 활용해 하고 또 P도 활용해서 풀어보아라. 아까는 이제 P를 안 쓰고 팩토리얼 개념으로 그냥 다 줄 세웠잖아. 근데 그 중에 일부만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활용이라서 일단은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저 뒤에 147페이지 조합. 뭔가 엄청 많은 걸 지금 때려박고 있지. 아파서 그래. 마음이 급하다. 왜? 이제 기억 안 나는 건 보고 해. 또 봐. 뭐라는지. 자, 조합. 아까도 했다시피 P는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첫 번째 뽑은 거, 두 번째 뽑은 거 순서가 중요해. 그지? 얘네들이 자리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조합은 똑같이 2개 뽑아도 바뀌어도 상관없다. 누구 먼저 뽑든 상관없다.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에서 얘가 P잖아. 얘만큼 나누라 해서 무슨 얘기야? NCR이면 NPR 요게 NPR이잖아. 여기 이제 OP이지? 그러니까 OP 계산 그렇게 했지, 그지? 거기다가 얘 팩토리얼만큼 나눠줘라 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요거 앞에서 배운 개념으로 적으면 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 n-r팩분의 n팩이라 했잖아. 맞지? 그래서 본분수 정리해서 적으면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아주 복잡하게 여기 보시면은 어디 조합의 수 괄호 2 조합의 수에 동그라미 1번에 막 색깔로 초록색 빨간색 적혀있는 식에 이렇게 거창하게 적혀있지. 맞지? 그래서 고난도 문제 풀려면은 요걸 좀 알고 있으면 편해. 일반적으로 단순 계산 문제면은 두 번만 곱해야지, 이 두 번 곱하는 데다가 얘 나눠야지 정도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복잡한 문제는 요거를 써먹게 나옵니다. 역시나 조합 같은 경우도 성질이 있어요. 조합의 수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알겠지만은 예원이가 읽어봐. 조합의 수에 동그라미 2번. 뭐니? 조합의 수에 동그라미 2번. NC형은 1이래요. 아까 NP형은 얼마였어? NC형은 알겠지? 그 다음에 NCN은 NPN도 1이었지. 요런 사소한 거 몇 가지는 외워두면 그냥 편해요. 밑에 조합의 수의 성질 도 외워두면 편합니다. 특히 동그라미 1번은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니까 외워두세요. 동그라미 2번도 자주 쓰는 거긴 한데 요거는 나중 되면은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이런 더러운 수식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동그라미 2번 수식은 아주 더럽지? NCR은 n-1CR 더하기 n-1CR-1이다. 확률과 통계 파트 들어가면 이 친구 파스칼의 삼각형이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지 나오는데 지금 당장은 그냥 외워서 써먹는 게 좀 속편하다. 자,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좀 쉬워. 이거 보면 알겠지만 OC가 이렇게 생겼잖아.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NCR이랑 NC, N-R이랑 똑같다 했지? 무슨 얘기냐면 OC의 2랑 OC의 3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맞나? 5에서 2 빼면 3이잖아.
똑같지 당연히. 왜? 얘는 계산 어떻게 해?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계산하겠지?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즉 다시 말해서 요 친구의 반보다 요 숫자가 더 크면 뭐 이런 얘기인데 그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요게 항상 하나가 약분돼서 날라가. 그래서 결국 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친구는 계산하다 보면 되게 잘 외워져요. 그리고 뒤에 친구 같은 경우는 안 외워져. 그냥 외워서 써야 돼. 뒤에 넘어가 볼래? 148번. 이런 식으로 외워서 쓰라는 거야. 19번처럼. 6C2 더하기 6C3은 NC3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앞에 숫자가 똑같은데 뒤에 숫자가 1씩 차이나, 이런 친구를 더하게 되면 앞에 숫자는 1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뒤에 숫자는 그 중에 큰 친구가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외워서 당분간은 쓰셔야 됩니다. 뭐 확통 들어가도 파스칼 삼각형 배워도 이해는 잘 안 돼. 결국 외워서 쓰지. 뭐 이거 복잡하게 수식 계산 6C에 2 더하기 6C에 3, 이게 또 뭐 수학자들은 이렇게 쓰나? NC에 R, NC에 N-R 이렇게 쓰겠지. 해보니까 아씨, 아니 근데 아까 이거 했잖아. 이거 뭐야? 여기서 이거 보면 아이 똑같네. 그냥 하자. 6, 5 더하기 3, 2, 1분의 6, 5, 4란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 똑같이 하려니까 여기 곱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이씨 다른 친구네. 이 앞으로 당기면 여긴 3, 여긴 4, 5! 이 친구 7 됐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수학자들이 이렇게 막 증명을 했겠지.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안 하고 이걸로 했겠지. 뭐자? 증명해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 외우는 게 낫다. 이런 거. 선생님이 이해하기 편한 거는 이해하라고 그러거든. 근데 대부분 선생님 외우라고 그러는 경우는 이해해도 뭔 말인지 짜증나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개념 57이랑 개념 58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활용, 배웠는 모든 내용을 토탈해서 활용하는 거고, 지금 봐서 알겠지만은 뭔가 공식이 있잖아. 대부분 뭐 P 쓰세요, C 쓰세요 요런 몇 가지, 팩토리얼 쓰세요 요거 제외하고는 그래서 언제 P 쓰라는 거고 언제 C 쓰라는 거야, 이런 건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잘 읽고 거기에 매번 맞춰서 내가 이거를 노가다 할지, 노가다 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 아니면 이 친구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줄 세우네. 순서대로 뽑으면 되겠는데 그럼 난 P 써야지. 이 친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순서대로 딱딱 하는데 한 개씩 줄어드네. 그럼 난 팩토리얼 써야지. 이런 건 너네가 생각하셔야 돼. 왜? 똑같은 문제라도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아. 5명 중에 반장, 부반장 시킬 건데 손중이는 반장이 안 된대. 막 이런 식으로 뭘 자꾸 토시를 달거든. 그걸 한 가지 공식으로 어떻게 풀겠어? 나중 되면은 5명 중에 반장, 부반장 2명만 뽑는데 반장은 2명 뽑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바리에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 바리에이션은 너네가 생각을 하고 푸셔야 되기 때문에 이 파트가 특히나 애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파트고, 애들이 되게 생각 없이 나는 수학을 싫어하니까 문과가 해야겠다. 아우 수학 싫어하는 거랑 문과를 하등이 관계가 없어. 합통이 더 더러워. 내용적으로 어려운 건 미적분이 더 어려운 건 사실인데 더 어려운 건 합통이 더 더러워.